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30도 입체 광대 축소 수술을 고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존의 3D 광대 수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2000년 후반 정도는 광대가 엄청 크고 사각턱도 엄청 발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대뼈가 실제로 크진 않고 옆만 발달해 있거나 아니면 광대뼈의 두께가 두껍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퀵광대 수술은 옆광대를 위주로 하는 수술이라서 45도 광대를 줄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게 됐고 그 논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230도 입체 광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30도 입체 광대 수술은 광대뼈의 탄성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수술인데요. 뒤쪽 우리가 아치라고 불리는 부분은 뼈를 완전히 절골해내고 45도 쪽 부분 절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살짝 부러지면서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뼈가 45도 부위는 거의 줄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습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뼈를 쉐이빙 해내는 방법을 썼고요. 실제로 이렇게 뼈를 쉐이빙 해냈을 때 3D 광대와 비교해서 주는 양이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CT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45도 쪽 쉐이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시면은 쉐이빙이 된 뼈가 높이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45도 쪽 부분 절골된 부분이 선에 있지만 쉐이빙 된 부분의 높이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광대뼈가 줄게 돼요. 실제로 쉐이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이 있지만 45도 쪽 뼈의 피질의 두께를 재보면 보통 한 3mm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쉐이빙을 통해서 3mm를 줄이면 우리 얼굴뼈에서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속설로 쉐이빙을 하면 더 많이 처지지 않냐, 쉐이빙을 하면 더 많이 박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박리되는 범위는 3D 광대보다는 230도 입체 광대 수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뼈가 줄어드는 양도 적기 때문에 박리 범위가 적고 골처짐이 적은 수술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제가 230도 광대 수술을 시작했을 때는 비고정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고정을 했을 경우 뼈가 5mm가 들어가야 되는데 3mm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5mm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작근의 활동이 활발해서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1, 2년에 한 분 정도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고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고정핀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티타늄 핀이 있고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고 6에서 9개월 사이에 녹아서 없어지는 녹는 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반반 정도씩 수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티타늄 핀이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는 바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게 평생 가지고 계셔도 되지만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녹는 핀으로 수술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230도 광대 수술을 고안하게 된 이유와 230도 광대 수술이 3D 광대 수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실제 230도 광대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링크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